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어떤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HLB와 파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영상 시작이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HLB 그림입니다. 먼저 HLB 쪽을 먼저 언급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 6월 5일 날 기사가 뜨긴 했었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6월 5일이죠. 이날 나왔던 기사인데 세계 최대 운용사가 이제 HLB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또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먼저 좀 파헤쳐 드릴 거예요.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도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부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또 제가 한 가지씩 계속해서 또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오픈을 해드려도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또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리는 식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블랙록이라고 해서요. 글로벌 정말 세계 최대의 글로벌 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아이쉐어즈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그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에 최근에 뭐 시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이 같이 좀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젠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그래서 시젠은 어떤 미국의 이제 진단시약 제조업체 이제 퀴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튼 이 ETF 구성 항목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에는 1.87% 정도,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35% 정도 이렇게 같이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HLB는요 5%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07% 정도예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시젠이 한 341억 원 정도, 시젠이 한 34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44억 원, 근데 HLB는 2,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세계 최대 세계에서 정말 탑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HLB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게 좀 일단 팩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임상 실험적으로 많이 좀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쪽이잖아요. 원래 운송 장비 부품 뭐 그쵸? 선박 기자 조선 기자재 뭐 선박 기자 이쪽으로 이쪽 사업을 또 원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의약품 회사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섹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냥 딱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지금 투자해야 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매출액도 그렇게 사실 크지 않고요. 시총이 지금 현재 5조 정도가 되죠. 근데 매출액은 지금 뭐 한 분기별로 이 정도니까 연간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연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억대, 300억 중후반대, 평균적으로 300억 한 중반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유무상증자 관련 이슈들도 좀 있었고 해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재료들을 제가 앞으로 하나씩 좀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이런 부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글로벌 글로벌 탑 자산 운용사가 HLB의 어떤 시젠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딱 초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돈 잘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HLB보다 시즌이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재무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클린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HLB보다도 시즌이나 삼바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그런 걸 높게 평가를 하고서 지금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앞으로 하나씩 더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영상이 매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유증무증 관련된 이슈들로 통해서 한번 주가가 살짝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반전을 해주는 타이밍에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땡큐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줄수록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일단 미리 하나 좀 팁을 드리면요. 이 추세를 이제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5일선을 잘 보셔야 돼요.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탄 다음에 자 보시면 어디를 좀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급등하지 않은 곳 이런 데 볼까요? 5일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 당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것도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끝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으로부터 어떤 좀 조금 그래도 거래가 점점 실리고 있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탔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5일선이 꺾이진 않아요. 왜? 이 4개의 캔들은 하락 추세고 오늘 하루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5일선이 평균값으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5일의 종가 기준으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돌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날도 한번 봐요. 그 다음날도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음봉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일선을 지지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5일선 위로 올라타고 하루 이틀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돼요. 급등 말고. 급등을 하면 5일선이 확 꺾여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5일선 이렇게 있죠. 5일선 올라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보라고요. 그 다음날. 그리고 5일선이 커브를 틀어주는지 5일선이 꺾여주는지 V자를 만들어주는지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좀 추세를 우리가 바꾸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캔들 자체는 5일선이 꺾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5일선 위에 완전하게 안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데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5일선 위로 꺾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한 번에 돌파를 시원하게 버리니까 이럴 때는 그 캔들부터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추격 매매하는 꼴밖에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5일선이 확 꺾여버릴 때는 너무나 급등을 했을 때 장대 양봉일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내지만 그냥 이렇게 자잘한 캔들로서 5일선을 이렇게 꺾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꺾인 날도 그러니까 5일선 위로 올라간 날은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보통 보고서 이게 V자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가 일부 설명드린 거고, 요거 한번 그렇게 해서 눈여겨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타이밍에 한번 잡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림이 보이면 언급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이번 지금 영상에서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어떤 글로벌 자산운용사,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기존의 어떤 다른 훌륭한 기업보다도 어떤 미래 가치에 있어서 좀 좋게 봤는지 HLB를 좀 비중을 많이 좀 실어서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를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앉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빠져주는 거는 너무나 좋은 전력이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벌써 8분 가까이가 됐어요.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미셀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흐르죠. 여러분들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지지다 어디가 저항이다 뭐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거 다 틀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21,800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정확하죠. 박스권이 이런 식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박스권. 우리 기존의 박스권은 이렇게 박스, 그 다음에 한번 시세 탁 나오고 여기 저항받던 라인을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또 탕 튀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원래 이게 우상향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으로 추세 박스권인 거죠. 추세선인 거죠. 추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파동을 계속 그리고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길래 제가 이 당시에 요 정도 가격 21,800원 부근에서는 추세를 이탈한 거기 때문에 조금 빠져나오시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추세선은 이거 그 선 하나만 긋고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선 하나만 그어놨는데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요. 원래 뭐예요 여러분들? 자 기존의 박스권을 탈피를 하면, 기존의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왔을 때는 기존의 지지를 여기는 저항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다 하고서 매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약간 우리 이런 식의 그림일 때, 그렇죠, 반등을 주는 그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꼭대기에서 못 팔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되돌림일 때 팔아야 된다, 이런 기술적 분석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통계가.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선을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는 지금 추세선에 딱 맞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선을 그렇게 일부러 그은 게 아니라 여기 요런 라인대를 보고서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그려왔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러다 여기 추세를 깨지니까 21,800원 깰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그 선을 또 정확하게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런 자리.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모더나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했는데 큰 반응은 없어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진자가 너무나 증가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줄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영상을 해서 이렇게 이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야, 보세요.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뭐 고용이 살아나고 어쩌고 하면서 주가 계속 선반영되고 있죠. 코로나를 보세요. 지금 수치를 전혀 어떤 다시 반전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계속 상승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물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뭐 술집도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재개 활동이 다시 되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이제 줄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뭐 2차 팬데믹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작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직 정점을 찍고 빠지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분명히 한 번 더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터진다는 게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 주식시장에서 뭔가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일단은 좀 막아버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뭔가를 차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주가에 다시 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어때요?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 만을 넘어가고 지금 최근에 좀 빠졌지만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좀 빠지긴 했어도 그죠? 만스닥을 깨긴 했어도 지금 절대 안심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금 돈으로서 올라가고 정책으로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예요. 돈을 타고 올라가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부터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존에 이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1차 팬데믹 당시에 여기 정점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가파르게 하락을 하던 게 살짝 각도가 좀 이제 완만해진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코로나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이런 식으로 하향되고 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급락을 보였다가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요런 기준 있죠. 요런 기준에서부터 더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살짝 걱정되니까 조금 이렇게 눌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딱 이 상황. 이거 그림이 지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거나 횡보성이라도 최소 좀 띄워주면 얘도 여기서 같이 횡보를 하다가 차츰 뭔가 돈으로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괴리는 이제 프리미엄에 붙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괴리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규제들이라든지 공매도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괴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키 맞추기가 될 건데 그러면 그 키 맞추기에 얘가 올라올 거냐 얘가 내려올 거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올라올 거면 뭔가 지금 반응이 있어야 되고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그게 우려돼요. 진작부터 우려를 했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도 6월 11일 당시에 어떤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불안함을 계속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더 깊게 얘기는 안 드릴 거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코멘트만 좀 해드릴게요. 이런 라인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 개인들도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여기도 다 저가 매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날은 그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좀 달랐다라는 거죠.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그 파워가 좀 달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월 11일 날 제가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날 우리가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갖다 팔았어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자 6월 11일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석을 좀 같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때 빠질 때 당시에도 제가 어디까지 빠질 거다라는 거를 좀 같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날 쭉 하락을 할 때 많은 회원들이 걱정을 하셔서 코멘트 좀 달아드리면서 자
695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날 저가가 얼마죠? 693포인트입니다. 저렇게 빠진 날도 정확하게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럴 때 상대적으로 못 간 싼 종목들을 사드려야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완전 적극적인 매수 기회인 거죠. 여기서 사는 거는 사실상 이날을 이런 꽉 찬 장대 음봉인데,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때 당시에도 선물로 주간에 미 야간 선물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가는 절대적으로 아니었어요. 악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부분이면 모를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배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깡이 좋았던 거예요. 깡이 좋았고 운이 따른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날 종가에 막 종가 배팅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존에 현금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손실을 좀 덜 보고 여기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현금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시장이 다시 자리 잡아줄 때 우리 현금 베팅 해야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함께 여기서 미리 매도를 좀 하고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단타로만 했어요. 단타로만 좀 해서 수익을 보고, 자, 요런 날들 여기까지, 여기 다 총 5일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총 5일 동안, 여기서부터 이렇게 5일 동안 우리는 꾸준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이날 24일 수요일날 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죠. 그러면 이날 또 많이 수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이 또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는 좋죠. 너무 좋아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매도를 현금화했던 타임 여기입니다. 현금화했던 타임 어때요? 딱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현금화를 하죠. 그러고서 빠질 때 기다려, 다시 좀 반등해 줄 때 매집해. 근데 여기 급락은 아니고 눌렸다가 계속 조금씩 찔끔찔끔 눌리죠. 어떻게 해요? 이런 라인에서 매집. 그쵸? 우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도한 날, 매수한 날.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물론 최근에는 하루하루를 제가 막 세 종목 추천드리면 세 종목 하루 안에 다 승부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최근에는 일주일 정도 매집해서 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수익은 더 좋죠. 내 계좌에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7에서 10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많아요. 그 종목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현금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야죠. 새로운 종목으로 분할 매매를 해야 되고 포트를 잘 구성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6월 16일 날, 6월 16일 이날입니다. 이날 6월 16일. 자, 6월 16일이죠. 이날 우리는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들어갔다가 매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동국제강, 뭐 그다음에 진양제약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날 들어갔던 종목. 이런 식으로 6월 16일 날 시장이 빠지고 현금화해놓고 빠지고 기다렸다가 시장 자리 잡으니까 여기서 매수. 그래서 이날 17일 날 우리는 대원제약을 제가 매도를 했고요. 16일 날 들어갔던 동국제강 이 당시 보세요. 이런 식으로 10% 8%대 분할 매도, 진양제약도 5% 6%대 분할 매도, 대원제약 그날 상한가 갔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서 시장에 들이댔다가는 지금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대응 전략들이 있는 거죠. 6월 24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4일, 22, 23, 24일 날 딱 꼭대기일 때죠. 이날, 자,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딱 꼭대기일 때. 자, 6월 24일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목금이나 월화 조심해라. 목금 빠졌죠? 목금 빠졌습니다. 목금 빠졌고 월화는 둘 중에 하나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요일 날 저렇게 미국장이 빠졌으면 결국에 월화까지 다 또 무너질 확률이 좀 높아요. 블랙 먼데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24일날 그래서 우리도 또 매도를 다 한 거예요. 이때도 시장이 우려되니까 현금 좀 확보하자, 갖고 있는 종목 매도하자라고 해서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24일날 우리가 하루의 수익 실현한 것만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하루입니다. 하루. 여기 5일 동안 혹은 하루 전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이나 5일 동안 좀 꾸준하게 가져온 것들, 이렇게 좀 우리가 편입을 한 종목들을 24일날 대부분 다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손실난 종목도 있어요. 저것도 우리 다 오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눈으로만 한 번씩 쭉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지. 24일날 하루만 매도한 겁니다. 하루. 대원제약, 저때 당시 대원제약 또 20% 갔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추천주로 공식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대원제약. 그래서 우리도 수익 보고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같이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대원제약.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MT도 보고, YMT 같은 경우는 분할로 3% 6% 매도하고 지금 나머지 20%에서 전량 매도를 금요일날 했었습니다. 대원제약, 영진약품, TCK, S맥, 대원제약, TCK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빨간색이고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한 분의 계좌에서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종목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다 빨간불이잖아요. 그죠? 한 종목 빼고 다 빨간불이죠. 대원제약, TCK.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 여러분들 뭐 과대 광고 같은 거 보시고서 무조건 뭐 내일 갈 급등주, 급등주만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다 박살 납니다. 급등주가 뭐 맨날 그렇게, 물론 맨날 급등주 나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뭐 기사를 쓴대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 차트 보고서 이거 급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예요라고 하는 거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하루에 87만 수익 보셨죠? 대원제약 이렇게 영진, 해성, 헨트로닉스 꾸준하게 분할로 다 나눠서 사놓으니까 그날에 매도하는 종목이 저렇게 많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대원제약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상한가 먹은 날, 32% 먹은 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유튜브 공식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이틀. 우리 회원님도 매수를 하셨고, 그러고 20% 수익 내셨고, 방금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자, 이거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캔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런 캔들이라고 보이십니까? 이런 패턴이라고 보이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고할 수 없어요. 여기도 이거 이렇게 20%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캔들이에요. 어째서? 근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 그래요. 저는 이거 그렇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급등을 할지 안 할지를 맞추는 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다라는 거는 제가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거는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종목은 어디서부터 힘이 발생이 됐고, 그럼 앞으로 그 힘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 오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네, 업사이드가 크네, 그러면 지금 한번 배팅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겠네, 그럼 매수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결과값이 5%든 3%든 10%든 20%든 상한가든 그거는 뒷일이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기다리던 재료가 있어서 그걸 오래전부터 사가지고 쭉 끌고 오다가 상한가 한번 딱 가고, 뭐 그거는 뭐 그분들은 이제 단기가 아니라 뭐 중기나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저는 회전율을 높이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스타일이 좀 맞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손실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100% 제가 뭐 수익만 챙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대 광고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건 좀 여러분들이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단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조만간 갈 수 있는 자리다,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라고 했을 때 거기를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려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또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든지, 그리고 아니면 수익이 나면 또 적정 수준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하든지, 이렇게 리딩을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좀 약간 스타일이 맞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회전율을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락을 주시면 저에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장기 추천주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중장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전 비춥니다. 중장기주는 조만간 기회가 와요. 그래서 내가 중장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투자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그런 좋은 기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빠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VIP님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을 좀 최대한 이렇게 수익으로서 확보를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뭔가 더 가겠지, 그냥 오래 두자 하고서 지금 어떤 중장기 종목을 배팅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큽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VIP 가입 문의 많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VIP 가입 상담 문의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주말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